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정의 운영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인천 서구에서 벌레 유충 민원이 나온 뒤 부평과 계양, 강화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급경사지 옹벽에 배수구가 막혀 있어 집중호우 때 붕괴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장마 대비 취약지 현장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김포의 한 도로변과 야산 곳곳이 산업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유지 땅에 누군가 버리고 있는 건데 행정당국은 방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취임 이후 송사에 휘말리며 경기도정 운영에 발목이 잡혔던 이 지사는 안정된 도정 운영과 함께 대권 도전에도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대법원 선고가 있는 운명의 날 아침, 이재명 도지사는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끝까지 경기 도정을 챙기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또 제게 주어진 최후의 한순간까지 우리 도정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단의 핵심 쟁점은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죄였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TV 토론회에서 형의 강제 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지방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형의 강제 입원 절차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후보자 토론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며 일부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것을 허위 사실로 평가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도지사로서 맡겨진 일을 좀 더 충실하게 하라는 우리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도정에 더 충실하게 임해서 우리 도민들의 삶과 우리 경기도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성과로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죄 판결이 나자 경기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재판을 지켜본 경기도청 공무원들은 지사직 상실 위기에 놓였던 수장의 기사회생을 반겼습니다.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도지사는 앞으로 보다 공격적인 경기도정을 시행하게 됐고 차기 대권 도전에도 힘을 받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로 혼란이 벌어진 인천시에서 이번에는 수돗물 유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혜자 인천물과 미래 대표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혜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서구에서 처음으로 민원이 접수가 됐고 강화, 부평, 계양에서도 잇따라 유충 발견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이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인천 서구, 강화, 부평, 계양, 영종뿐만 아니라 그 시흥시라든가 화성 동탄 아파트에서도 유충이 발견되었다고 나옵니다. 네. 근데 물에서 이제 유충이 검출됐다는 거는 이제까지 접해보지 못한 초유의 사건이기 때문에 아무리 위생을 잘 처리했다고 했어도 근데 수돗물에서 이런 미생물 관련된 오염이 일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그 충격을 금할 수가 없고요. 네. 사실 이 물은 생활용수로도 못 쓴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인천시와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첫 번째 민원 신고를 받고도 나흘 동안이나 사실을 숨기다가 뒤늦게 늑장 대응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더 논란이 되고 있지요. 네, 작년 붉은 수돗물 사고 때도 그 민원 신고에 대해서 은폐하고 늑장 대응 때문에 주민들의 분노가 커졌고 더 문제가 커졌는데요. 네. 이번에도 똑같이 인천시가 지난 9일 첫 민원을 접수하고도 나흘 동안 이 사실을 숨기다가
언론 보도 후에 부랴부랴 긴급 회의를 여는 등 사실 작년에 벌어졌던 붉은 수돗물 사고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상수도 혁신 대책을 만들었고 작년에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그 대책을 추진하는 중에 또 똑같은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은 인천시가 지난 1년 동안 그 상수도 혁신과 조직 쇄신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뭐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더 불안할 것 같은데 작년에도 적수 문제를 겪었고 또 올해는 이 깔따구 종류의 유충이 나오는 지금과 같은 상황. 인천시 수돗물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좀 미생물 쪽이라 전문가분들의 어떤 철저한 원인 규명이 일단 좀 필요할 텐데요. 네. 근데 이제 조심스럽게 점쳐보기로는 이제 우선은 그 저희가 고도정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여과지에서 그 유충이 발견된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고도정수 처리 정수장 안에 그 여과지 있는 부분에 뚜껑을 덮었어야 되는데 그게 열려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그런 그 빨다구류에 들이 이제 유입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어쨌든 작년 겨울이 덜 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사실은 올해 그 예상치 못한 해충 발생들이 많을 거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저희들이 수돗물 원수인 탈당물에 대해서 그 저희들의 그런 원수에 대한 수질에까지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인천시의 수돗물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쨌건 작년에 상수도 혁신위원회에서 이미 제안했던 것들을 반드시 받아들여서 추진을 해야 하고요. 그거를 시민사회에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지적해 주신 대로 인천시는 활성탄 여과지 사용을 중단하고 또 수도관도 교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런 조치가 뭐 어느 정도 회복이 되리라 보십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뭘까요? 일단은 이 이제 활성탄 같은 경우에는 이 날이 더워서 수돗물 그 원수의 수온이 높아지면 그 청소 주기를 갖다 교체 주기를 빨리 촘촘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관리가 일단은 좀 느슨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매뉴얼들을 사실 현장 대응 매뉴얼들이 필요하고 매뉴얼을 작년에 만들었고 제시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시적으로는 지금 이제 활성탄 여과제에 대한 관리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이제 원상 회복은 어느 정도 될 텐데요. 근데 근본적인 해결이 되려면 상수사업본부의 조직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요. 전문 기술 인력들이 정말 그 자리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혜자 인천물과 미래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적이 드문 도로변이나 야산 곳곳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누군가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찾아가 몰래 버리고 간 건데요. 치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몰래 버린 양심,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들만 다니는 외진 도로. 도로변은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페스티로폼이 한 곳에 엉켜 있습니다. 이곳엔 이렇게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24시간 감시 카메라도 돌아가고 있는데요. 쓰레기는 보란 듯이 사각지대에 버려져 있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면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음성 안내도 나오지만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촬영 중입니다. 적발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지 맙시다. 쌓여있는 쓰레기 앞에서 듣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몰래 버린 양심은 깊은 산길에도 있습니다.
이곳 쓰레기는 아예 봉투에 차곡차곡 담아버렸습니다. 폐 비닐부터 폐 타이어,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 건축 부자재는 물론 유리병도 한 대 담겼습니다. 대부분 매립할 수 없는 산업 쓰레기인데요. 누군가 이곳까지 와서 몰래 버리고 간 겁니다. 1톤 화물차가 불법 쓰레기를 버리고 있길래 그냥 뭐라고 이야기는 못하고 차를 세워놓고 구경하고 있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부담을 느꼈는지 다시 쓰레기를 차에다 싣고 빨리 처리를 했으면 좋겠죠. 아무래도 보기가 흉하니까. 그리고 또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쓰레기들을 버려도 괜찮은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쓰레기가 수년째 방치된 곳도 있지만 관할지자체인 김포시도 뾰족한 수를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버렸는지 알 수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수거도 쉽지 않습니다. 관련 법상 쓰레기가 있는 곳이 사유지일 경우 땅 주인이 치우지 않으면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김포시는 민원이 들어오는 곳은 현장 점검을 통해 쓰레기 수거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 버린 사람은 있지만 치울 사람은 없다는 아이러니 속에 지역 곳곳은 오늘도 불량양심으로 멍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급경사지의 경우 흙이 쏟아지지 않도록 옹벽이 설치돼 있는데요. 장마철 옹벽의 배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자칫 붕괴될 위험이 있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계양산 옆 주차된 차들을 따라 옹벽이 길게 뻗어 있습니다. 급경사지에서 흙이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된 겁니다. 그런데 옹벽 배수구마다 캔과 플라스틱 용기 등이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배수구가 박혀 있으면 장마철 비가 많이 올 때 물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옹벽이 쓰러져 내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주택가나 정류장 주변에 있는 옹벽이 무너져 내릴 경우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배수 상태가 좀 불량하거나 좀 관리를 안 하거나 그럴 때는 충분한 배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수압에 견딜 수 없는 구조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붕괴나 파괴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계양구에는 이런 급경사지와 주택가 담장 등 장마에 취약한 지역에 모두 64곳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계양구는 지난 9일부터 인천교통공사,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장마 취약시설을 점검 중입니다. 계양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담장과 옹벽에 균열이나 기울기가 발생했는지, 배수가 잘 이루어지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균열이라든지 아니면 기울어짐 이런 것들 위주로 이제 점검을 하고 그 변형이 계속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진행이 안 되고 계속 이제 그대로 있는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기상청은 올해 장마가 7월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급경사지 주변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옹벽이나 담장 붕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평소 배수로가 막히지 않도록 관리하는 등 대비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갑자기 산비탈이 무너져 내리는 산사태는 끔찍한 인명피해로 이어지기도 하는 무서운 사고죠. 해마다 이맘때면 집중호우 때문에 발생하는 산사태 징후를 포착할 순 없을까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힌트를 얻기 위해 실험을 해봤는데요. 차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흙더미가 인근 주택과 식당을 덮쳤습니다. 지난해 10월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사구 구평동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사태입니다. 태풍 타파로 약해진 집안에 태풍 미탁이 삽시간에 물폭탄을 쏟아부으면서 토사가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산사태 징후를 예상할 수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피해였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실험동, 급경사지 붕괴를 모의 실험할 수 있는 건물 3층 높이의 장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이 급경사지의 붕괴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겁니다. 인공으로 시간당 50mm의 비를 내리게 하고 35도의 경사면 1.5m의 토층을 조성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을 강타했던 태풍 미탁의 토사 붕괴 현장 특성을 반영한 겁니다. 토사 곳곳에는 붕괴 과정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를 심었습니다. 시간대별로 붕괴 과정에서 측정된 각종 데이터는 실험 관제실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됩니다. 물 폭탄 수준의 세찬 비가 스며들자 아랫부분부터 토사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무너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11시간. 신속하게 대피를 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그 계측기에서 관측된 센서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하게 그 붕괴 현상을 미리 감지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를 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지난 2017년 실험 이후 세 번째 이뤄진 급경사지 붕괴 실증 실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올해 한 차례 더 모의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산사태 징후를 포착해 사전에 경고등을 켠다면 그만큼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거란 기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임시 휴관 중인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이 20일부터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합니다. 대상은 노인복지관 62곳과 경로당 9,800여 곳 등 사회복지시설 11,200여 곳입니다. 경기도는 각 시군별로 방역관리가 완료된 시설부터 운영을 재개하도록 할 방침이며 단계별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될 경우 시설 운영은 즉시 중단됩니다.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버스 노선 입찰제가 내년 광역버스에 확대 적용됩니다. 경기도는 내년 전체 광역버스의 81%를 노선 입찰제 기반의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선 입찰제는 버스 노선을 공공에서 소유하고 경쟁 입찰을 통해 버스 회사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을 주는 방식입니다. 경기도는 이 노선 입찰제를 통해 예산 투입은 적게 하면서 버스 서비스의 질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가 국가대표 출신 수비수 오반석을 임대 영입했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반석은 분호자 대신 팀의 중앙 수비수를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반석의 임대 기간은 2020 시즌 종료 시까지입니다. 오반석은 K리그 198경기에 출전한 베테랑 수비수인데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당시에는 한국 대표팀에도 발탁된 바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15일 2030 교사를 위한 학생자치 직무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2030 교사들과 함께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학생 자치와 참여 모델을 탐색하기 위해 기획됐는데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교육 경력 10년 이내 교사 중 희망자 20명을 대상으로 소규모로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연수를 이수한 교사들은 앞으로 2030 학생자치 교사 지원단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김포 양촌산업단지 안에 구직자와 기업들을 위한 일자리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김포시가 고용노동부 지원을 받아 세운 일자리 드림센터에는 코디네이터와 기업 멘토단, 일자리 상담사 같은 전문 인력 5명이 상주합니다. 이들은 산업단지 안에 입주한 기업들에게는 교육이나 기업 컨설팅을 지원하고 구직자에게는 일자리 상담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